오늘 준비한 내용, 글로벌 금융시장 냉각 국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저께 이제 9월 23일 기준으로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 9월 18일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냉각기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공유를 드려왔었고, 이렇게 마이너스 1.92%의 하락을 만들었어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2.37%의 하락을 나타내게 됐고,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3.16%의 하락을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가격 차트에서 몇 퍼센트 빠지게 됐다는 것만 알게 된 거고, 냉각기가 그러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또 한 가지 가격 차트에서 챙겨가실 것이 있죠. 꼭 가격 차트만 분석하는 분들은 일봉을 조회를 하더라도 조회가 가능한 전체 시간 범위를 봐야지 되고, 일봉만 보면 안 되고, 기술적 분석 대가들은 주봉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월봉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연봉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일봉은 하루에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1번씩 캔들 차트예요. 주봉은 한 주에 한 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 월봉은 한 달에 한 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 연봉은 1년에 한 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갖고 가격만 조회할 수 있었던 시절, 가격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했던 것이죠. 기술적 분석 대가들이 중점으로 봤던 것은 보지를 않고 일봉만 갖고서는 기술적 분석을 한다. 확률이 50대 50 밑으로 떨어질 수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요, 한 달에 한 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우존스 지수, 2020년 3월에 코로나19 재료를 통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이 진행되기 전에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오버슈팅 현상이 진행됐음을 그간 공개방송을 통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분석을 통해서 직접 계속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를 드려왔었고,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 끝나지 않는 냉각기, 오버슈팅 기간, 이전에 고점 기간 때 오버슈팅 기간에 나오고 그 이전에 형성됐었던 고점 때까지 조정이 지금 진행됐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와 같이 다우존스가 크게 추가로 더 빠지기는 좀 무리인 지지가 가능한 가격대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S&P 500 대형주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와는 달리 이전에 형성됐었던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형성됐었던 고점대 가격까지 좀 조정폭이 추가로 더 남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형성됐었던 고점대까지 조정폭이 많이 남아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일봉의 가격 차트만 주구장창 보조지표 수만 가지 띄워서 봤자 월봉 한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을, 왜 과거의 기술적 분석 대가들이 복잡하게 일봉만 보면 되지 왜 주봉, 월봉, 연봉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이와 같다. 월봉, 주봉의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중에서 어떤 것의 기술적 분석 결과가 다른 것을 압도를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지 된다. 그것이 기술적 분석, 가격 차트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간 이와 같이 냉각기가 종료가 되지 않았고, 향후 이제 대형주 그리고 나스닥은 좀 더 조정폭이 많이 남았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종료되지 않은 냉각기에서 그간의 이제 출현을 자제해 왔던, 모양이 제대로 안 잡혀서, 예쁜 모양이 제대로 안 잡혀서 출현을 자제해 왔던 미달러 선물 가격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1개월과 3개월 단위로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금융시장은 변동성이라는 게 작용이 되어 와요. 변동성은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다시 방향성으로 수렴하게 되지만, 변동성이 만들어진 기간에는 방향성과 전혀 상관없는 흐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오버슈팅 현상이라는 상방의 변동성을 만들어서 수익을 얻어왔고, 2020년 3월에는 반대의 오버슈팅 현상을 통해서 흡족한 수익률을 만들었다면, 얘를 결국은 돈으로 환전해야지 수익이 확정되게 돼요. 돈으로 환전하는 기간, 파생시장 만기의 주간에는 이와 같이 과거보다 돈의 가치를 급등을 시키게 된다면, 얘를 환전했을 때 과거보다 돈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여기서 이제 환전한 돈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금융상품들을 구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 가격이 연동돼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바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미달러 선물 가격의 상승 현상을 3월에 주식시장과 주요 금융상품의 폭락 시기에
이와 같은 이제 미달러 선물 가격의 급등 현상을 만들게 되게 됐고, 인류의 물물 교환 과정 속에서 물물 교환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이 매개체가 달러인데, 이 달러의 가치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급등락을 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개입하는 곳이 등장하게 돼요. 바로 인류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달러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갖고 있는 것,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이 등장하게 돼요. 지금 얘가 미달러 수요 때문에 미달러 선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락을 했다고? 좋아. 그러면 지금 미국 경기가 부양이 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게 되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돼요. 3월 23일 날 발표를 하게 됐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3월 25일에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2019년 9월서부터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미달러 가치는 하락 추세로 진행될 수뿐이 없는데, 이 하락 추세, 미달러 가치의 하락 추세의 진행이 더 가속화되게 된다는 것을 3월 25일 날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드린 적이 있죠.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 가격은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 이후 고점대와 저점대 모두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6월 이후에는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이 됐음에도 이렇다 할 미달러 선물 가격이 이와 같이 만기 중간에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반드시 반등이 나타났을 뿐이 없다. 왜냐? 파생시장에서 위든 아래든 변동성을 만들어서 수익을 쌓게 되면 얘를 돈으로 환전할 수뿐이 없고, 환전하는 시기에 적어도 이전보다는 상승폭이 적더라도 미달러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뿐이 없는데 그냥 여기까지 밑으로 빠지게 됐다. 특히 3월에 변동성이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그대로 빠지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전환되는 과정에 나타나게 되면서 냉각기를 의미하는 다른 경제지표들과 연동돼서 이 미달러 선물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케다 삼선은 이러한 설명 속에서 이제 사케다 대가를 이제 등장을 시키게 됐죠. 일본에서는 18세기서부터 이제 쌀 선물 시장이 발달이 되게 됐고, 당시에 이제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던 시절 유일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격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바탕으로 여러 이제 일본의 기술적 분석 대가들이 쌀 선물 시장에서 혁혁한 이제 수익률을 올리게 돼요. 그 중에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사케다 대가예요. 사케다 대가의 3천, 세 개의 냇물이 흐르는 모양을 만들다가 이것이 병목을 넘어서게 되면 안호 미묘한 시점 추세 전환이 되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남기셨고, 그 모양이 이전 공개 방송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모양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 내용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3천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조정이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기술적 분석을 공개 방송에서 무리하게 모양이 계속 변화되는 시점에서 공유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 그래서 모양이 다 잡힌 다음에 공개를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잡았고, 모양이 잡혔죠? 사케다, 세 개의 냇물이 흐르는 병목을 넘어섰어요. 이전에 공개 방송을 살펴봤었던 것 같이 냉각기가 9월 18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 날 종료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 수준 또는 최대 6월의 최저 가격 수준까지도 미달러 선물 가격이 향후에 흔들림 속에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다른 경기 지표들을 분석하게 되면 냉각기가 여전히 종료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또 하나 이제 기술적 분석을 흔히 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개방송 콘텐츠 중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게 기술적 분석 내용이 들어간 요 미달러 선물 가격하고 그림으로 나타낸 빅스 지수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두 개 모두 기술적 분석 내용은 지나간 뒤에는 그림이 그럴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그림에는 그림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어요. 빅스 지수예요. 하필 왜 9월 23일 날 하락에 나왔는데 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22일까지만 된 데이터뿐이 조회를 안 해줘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과거에 이제 기술적 분석 내용 말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활용하는 기술적 분석 도구,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인 녹색 비행기 궤도를 나타내게 됐어요. 녹색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고 제품 수명주기, 기술 수명주기, 핸드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반도체의 기술 수명 주기가 짧아진다와 같은 수명 주기 이론하고 동일한 사회과학에 속하는 이론이 되게 되고, 또한 사회과학 속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로병사와도 동일한 사회과학에 변하지 않는 수명 주기 이론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기를 어떠한 기업의 주가나 지표값이 넘어서게 되면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닌 사회과학 속에 속하는 불교의 윤회의 원리처럼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의 원리가 작용되게 돼요. 사회과학에 속하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학문 영역의 이름은 다를 뿐 그 기본적인 theory, 이론 자체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름만 틀릴 뿐이죠. 그래서 빅스지수를 보게 되면 2017년 말에 이 중간에 있는 붉은색 선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1차 상승이 완료가 되게 됐고, 한동안 휴지기를 거친 다음에 2020년 3월에 상승의 생애 쇠퇴기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상승의 생애가 종료되게 됐어요. 그러면 S&P 500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빅스지수의 상승 세계가 끝났다는 말은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급락을 하는 형상이 끝났다는 말을 의미하게 되는 거니 앞으로 큰 조정은 없겠네 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도 있게 되죠. 그렇지만 쇠퇴기에 이른 이 빅스지수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을 해야지 되고,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붉은색 선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주에서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들게 돼요. 반등이 만들어지는 이 기간에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일정 수준의 조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미 경유지에 이르렀다가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하필 데이터가 9월 22일까지 뿐이 주지를 않아요. 23일 조정폭이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빅스지수가 조금 더 상승을 했을 것이지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냉각기가 9월에 냉각기가 종료되지 않았다. 사케다 대갈 3천이 미달러 선물 가격에서 병목을 넘어섰고, 빅스지수도 여전히 반등되면서 냉각 국면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빅스지수의 반등 국면은 최대 쇠퇴기 초기까지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폭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기간 대형주 나스닥 조정폭이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월봉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스피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코스피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심이 아닌 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의 코스피,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별도로 보지 않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숫자로 표현된 주요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방향성과 변동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굳이 별도로 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방향성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한글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굳이 시간을 내서 살펴볼 뿐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해요.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려 온 바, 특히 2018년 12월 공개 방송 때부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닌 대한민국 자체 정책에 기인해서 주요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이 둔화 내지 침체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기간 이러한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자체 정책에 기인해서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이 침체되는 하방 리스크가 진행되게 됩니다. 2019년 12월 공개방송에서는 2019년 기간이 중요한 경제지표의 실적이 침체를 나타내게 되는 하방 리스크의 시절이었다면, 다가오는 2020년 구간은 원화가치 상실 시대의 시대가 되게 됩니다. 즉 원화 유동성을 크게 늘리지 않게 되면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야지 되는데,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이 침체되는 현상과 반대로 원화 유동성이 줄어들면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국내에 있는 투자 자본이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현상. 두 번째는 지속해서 해외 직접 투자 자본이 달러를 갖고 와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 왔는데 이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이와 같은 특정 국가의 미 달러 대비 화폐 가치 상실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다만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통화 스와프를 미국하고 체결을 했고 2021년 3월까지 연장을 했어요. 통화 스와프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미국에서 빌려온 달러를 시장에다 퍼부으면서 원화가치 상실 현상을 일시적으로 억누르고는 있지만 결국은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침체세가 지속되는 한 이와 같은 원화가치 상실의 현상은 해소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 2020년에 기조가 된다는 것을 2019년 12월 공개방송 때부터 지속적으로 진척 과정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었고, 다만 이제 2020년 들어와서 국내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부분,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그 공개방송에서 공유한 내용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19년처럼 깊이 있게 심층 분석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공유하는 빈도를 짧게 가져가지 않고 지금은 어쩌다가 좀 공유를 드려요. 그렇지만 이전에 분석했었던 2019년 자료를 보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상세히 분석된 내용들을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했다는 점을 또 그 자료들을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는 2020년 3월서부터 공개방송이 진행이 됐고 그 공개방송 과정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대한민국 코스피가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데 이 하락 추세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경제의 방향성, 경제가 잘 나가면 금융시장도 잘 나가게 된다.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기간에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침체세가 진행이 되게 됐다. 근데 이와 같이 코스피의 일본 가격 차트에서 가격 차트만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관은 이의를 제기를 하게 돼요. 봐요. 여기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을 하락 추세선이라고 말하죠. 여기를 뚫었어요. 상승 추세 전환이네.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국가 정책이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고 이런 경제의 방향성은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되게 돼요. 국가 경제의 방향성, 정책이 만든 국가 경제의 방향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죠. 먼저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2017년을 고점으로 고점대가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2017년 3.2%, 2018년 2.7%, 2019년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을 통해서 2.0%, 대한민국 전체가 설정한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이 상방이 아님을 왜 주요한 경제지표들이 같은 기간 2017년을 고점으로 고점대가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 얘가 코스피 지수가 이전에 하락 추세선 이 직선, 아무 의미 없는 이 직선을 넘었다고 상승 추세 전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다른 경제지표도 계속해서 똑같은 그림을 공유해 왔어요. 대한민국 경제의 부의 50% 이상을 만드는 수출이에요. 수출도 똑같이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 뚫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코스피만 여기를 뚫었다. 그럼 결국은 하락 추세에 이 선이 이렇게 변경된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 공유를 드리게 되면 매우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막 난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써 말한 것도 아니고 굳이 말을 섞으면서 감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직접 눈으로 봐라. 실체가 있는가?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보면 돼요. 봐라. 실체가 있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된 것인가? 눈으로 직접 보면 된다. 아니라는 것을 애써 외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와 같은 흐름이 있죠. 그리고 공개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공개방송 댓글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왜 지금 냉각기가 종료가 안 됐다는데 코스피는 왜 냉각기가 안 옵니까? 라는 이제 댓글들이 이제 그 유튜브의 댓글은 매번마다 안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봤는데 5일 전쯤에 그런 댓글이 2개 정도 적혀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죠. 지금 한번 보세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움직이면 변방의 대한민국은 그냥 연동돼서 갈 뿐이에요. 보세요. 코스피 일봉, 얘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되게 되겠죠. 쌍봉, 병목, 이탈. 국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드디어 매수 포지션 청산 중. 오늘
15시 5분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303.60에 와 있어요. 얘는 이제 옵션 베팅표에서 증권사별로 옵션 베팅표는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베팅하면 안 되겠죠. 그냥 대한민국의 한 달 단위 변동성을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그래서 303.60 얘를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이 302.5에서 305 미만 구간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고 있다고 베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다른 데로 가게 되죠. 옵션 시장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깡통을 차야지 그 깡통 찬 돈을 자기가 벌게 돼요.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 매우 제한된 기간 동안 자금 운영 능력이 가장 큰 수급 주체가 외국인, 기관, 개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은 주로 자금 운영 능력이 가장 낮아서 특정 구간에다가 베팅을 하고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자신이 베팅한 구간으로 지수를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개인을 주로 사냥하게 돼요. 개인 중에서도 만기까지 손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의 손실이 이론적으로 발생 가능한 매도 포지션, 파란 숫자를 사냥하게 돼요. 여기 개인이 돈을 버는 구간이기 때문에 움직여서 갈 수뿐이 없게 되죠. 그래서 상위에 개인의 파란 숫자가 여기에도 존재를 하게 되고 밑으로도 존재를 하게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파란 숫자 집성촌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던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냉각기가 종료가 되지 않았고 미달러 선물 가격의 4개다 3천의 모양이 확실히 잡히고 병목을 넘어섰고 빅스 지수도 반등 국면이 진행되면서 냉각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2010년에서 2020년 2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오버슈팅 현상이 진행되게 될 때 국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수가 상승할 경우 돈을 벌게 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강화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도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은 반대로 선물 매수 포지션을 청산을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수가 상위에서 머물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그 뒤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되어서 코스피 지수도 급락이 나타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급락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 외국인이 왠지 반대로 선물 매수 포지션,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죠. 그 뒤에 글로벌 금융시장 연동되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얘가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물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다 같이 밑으로 하방 베팅을 하게 되면 변동성을 자신의 거금을 들여서 만드는 주체 쪽에서 보게 되면 마진이 남지를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계속해서 하행선을 타고서는 고속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속이기 위해서 여기서 더 많은 흔들림의 변동성을 만들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방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앞서서 살펴봤고, 국내 금융시장에도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 코스피 냉각기가 안 진행됐다. 코스피 전세에서 제일 강하다. 5일 전에 그 댓글, 5일 후인 현재를 보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도 연동돼서 움직일 뿐이 없고 가장 이제 변방에 있는 금융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독불장군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코스피는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체가 없는 코스피의 이전 하락 추세선의 돌파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효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선이 이와 같이 모양이 변경됐어요. 근데 변경된 하락 추세선의 상단까지 얘가 지금 와 있던 상황이었죠. 와 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정책과 대한민국의 정책이 상당히 상이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미국과는 다르게 이와 같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 것이고, 현재 조정이 진행되는데 이 조정폭이 하락 추세의 상단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진행이 되게 돼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 또 미국 시장하고 연동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경제의 방향성은 그 나라 국가 정책이 설정해요. 그 정책이 미국과 달랐다면 다른 경제의 방향성이 진행 중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연동될 수뿐이 없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준비한
공개 방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꼭 이제 지난 공개 방송 내용들 중에 굵직굵직한 것을 매번마다 이제 화요일 목요일 공유를 드리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꼭 보셔야 돼요. 바로 3월 25일 날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네이버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검색하면 주상지라는 게 연관 검색어에 뜨고 이 세 번째 거를 클릭하게 되시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이 카페에 연결이 되게 돼요.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어져 있지만 유튜브에서 얘를 이제 찾으려면 밑으로 화면을 내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3월 25일 공개 방송 내용을 여기 갖고 왔어요. 반드시 봐야 돼요.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대한민국은 따로, 미국 따로 움직이는데 코스피를 말하는데 다른 나라를 왜 말합니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도 보통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 개념을 만든 뒤부터 미국이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중공이 됐던 아프리카에 이름 모르는 나라가 금융시장이 있다면 같은 기간에 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돼요.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같은 기간에 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돼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여기다가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이 자료 꼭 보셔야 되고요. 4월 2일 날 진행했었던 공개방송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가방패 전쟁. 코로나19가 2020년 2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해오고 있고 이러한 변동성을 통해서 다시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척척한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는 한머니들은 수익을 극대화해오고 있죠. 이들이 만드는 코로나19를 재료로 한 변동성이라는 창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물경제의 물물교환의 매개체인 미 달러의 유동성 증감을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 미국의 중앙은행은 여기에 맞서서 적절한 통화정책이라는 방패를 만들어 오고 있고 매우 독특한 개념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3월 23일서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로 달러의 공급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는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은 미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고 방패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 변동성에 만드는 방패를 미 연준이 만들었어요. 원래 만들게 된 초기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을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지 되는데 미 국채 입찰 수요는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 미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다가 팔고 이 달러를 확보하게 될 경우에 가뜩이나 이 국채 수요가 바닥을 기는데 국채 수요가 더 낮아지게 되면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한 채권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 연준은 피마 레포라는 기구를 만들게 돼요. 야, 미 국채 팔지 마. 팔지 말고 미 국채 가지고 있으면은 전화해. 전화하면 우리가 너네가 필요한 미달러 유동성을 말해주면 니네 계좌에다가 직접 미 연준이 쏴줄게. 미 국채 팔지 마. 담보로 미 연준에다 맡기고 미 연준이 직접 계좌에다 쏴줄게. 그래서 결국 미 국채를 보유한 중앙은행들 연합체에 직접 미 연준이 달러를 공급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중앙은행 연합체라는 기구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돼요.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인류의 금융 역사를 보게 되면 저 한머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대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환위기가 닥친 거가 아닌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려 왔어요. 아직까지도 대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보게 되면 맞지가 않는 얘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한머니는 한 개의 중앙은행 또는 두세 개의 연합된 중앙은행을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처참히 무너뜨려 왔어요. 그렇지만 미 연준이 만든 이 피마 레포 중앙은행의 연합체, 미 국채를 갖고 있는 중앙은행의 연합체와 그 미달러 유동성을 직접 찍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미 연준이 결합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앙은행 연합체를 한머니가 맞서서 어떻게 경쟁을 해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관건인 시절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절은 인류의 금융 역사 기록에 매우 긴 페이지 동안 상세하게 손에 땀을 쥐는 스펙타클한 그러한 창가방패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9월 18일 날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냉각기가 끝나지 않았죠. 이와 같이
코로나19라는 그 변동성 재료가 발생된 다음에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격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꼭 그래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 이 두 가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 창가 방패 전쟁,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여기에다가는 갖다 놓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주제어가 들어간 영상, 공개방송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구분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0년 9월 24일 밤 9시 56분이라는 것이 이 사계절 중에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건지, 또 어느 계절에 속한다면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는 외부 환경이라는 것을 적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매우 효율적인 전략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좀 더 작은 의미로는 재테크 관점에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지 되고 어떠한 산업 부분이 포함되어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꼭 봐주셔야 돼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